시아야, 조카, 이거 신라면이야, 신라면이야? 이거 신라면이야, 신라면이야? 시아야, 너 대답 안 하면 조카 분장시킨다?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여러분, 의문을 한번 배웁시다. 오늘 배우는 건 여러분들이 처음 선생님과 시작하기 때문에 개념을 잘 파악하는 방법이 얼마나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고 신뢰를 쌓는 첫 걸음입니다. 한번 같이 가봅시다. 천천히 빠르게. 가장 천천히 기본을 다지는 게 나중에 가장 빨리 좋은 성적과 명확한 지식으로 내다를 수 있는 길입니다. 의문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자, 의문에 대해서 우리 배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의문의 개념, 그리고 의문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 어떤 용어가 있으면 개념이 있을 거고, 그 존재의 특성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타자와 비교, 음성과 음양과 비교해봐요. 두 번째, 우리 발음을 잘 하려면 발음 기관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단면도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이 과정을 선생님과 함께 해봅시다. 레고. 1번 의문입니다. 의문의 개념. 항상 용어의 개념이에요. 자, 의문의 개념은요. 머릿속에 저장된 추상적인 소리래요. 머릿속에 저장된 추상적인 소리. 머릿속. 자, 끊어볼까요? 국어는요. 끊어보면 해석이 더 쉽습니다. 머릿속에 저장된, 끊기죠? 머릿속에 저장돼 있대. 그럼 실제 소리가 아니란 거잖아. 힌트 받았죠? 추상적인 소리래. 소리긴 소리인데 추상적인 소리라네. 추상적. 눈에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이에요. 추상적이라고 하면 추상적 개념은 사랑. 눈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사랑이란 거. 정의, 저스티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어떻게 돼? 그렇죠? 이런 것들을 추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추상적인 건 머릿속에 저장된 걸로 이어지겠죠? 근데 소리래요, 소리. 자, 이게 은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힘드네. 그래서 비교해봐야 합니다. 음향과 음성과. 그렇게 되면 의문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집니다. 비교해봅시다. 개념,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음향과 음성과 의문, 세 가지가 있네요. 음향,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물소리, 파도소리, 개소리, 고양이 소리. 이런 것들은 음향입니다. 음향의 의미는요,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소리예요. 이해 들었죠? 바람소리, 심지어 기계 소음도 우리는 음향이라고 해요. 음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음성은 어떤 소리예요? 특징은요, 경험적이에요. 실제 들을 수 있는 경험이 있어요. 들어본 경험. 그리고 물리적이에요. 이 발음 기관을 통해서 실제 나와야 돼, 물리적으로. 근데 의문은 무슨 소리예요? 그럼 이거랑 반대되니까 경험적이지 않을 거고요. 물리적이지 않을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머릿속에 있는 소리라는 거죠. 얘는 실제 들을 수 있는 경험적 소리고 실제 이 기관으로 나오는 물리적 소리야. 근데 얘는 아까 위에서 했듯이 머릿속에 저장된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눈으로 볼 수가 없다. 구체적으로 볼 수가 없네. 의문의 개념에서 무슨 소리? 맞아요. 의문의 개념에서 이거를 우리는 추상적인 소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험적이지도 않고 물리적이지도 않아. 근데 음성은 경험적이고 물리적이네. 실제 들을 수 있고 실제 나오네. 추상적이지 않고 어떻다? 구체적이다. 그래서 음성은 구체적 소리라면 의문은 추상적인 소리입니다. 둘의 차이점 알겠죠? 그럼 추상적이란 말이 뭔지 이제 이해가 됐을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게 뭔지 이제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2번으로 와보면 그래, 근데 음성이랑 음은 그래, 음향은 자연계의 모든 소리야. 근데 음성이랑 음은요? 이거는요 이렇게 묶어서 이거는 인간이 입으로 내뱉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궁금해져요. 음성도 음운도 인간이 입에서 내뱉는 소리면, 입에서 나오는 소리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음성은요, 의미를 변별해주지 못해요. 근데 음은요, 의미를 변별해줘요. 무슨 말이냐? 사람이 이렇게 말을 던지면 그 말의 의미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음성.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음은 이런 거죠. 야, 말해봐. 야, 달 좀 봐. 말과 달, 의미 차이가 나죠? 그렇게 의미를 변별해 주는 걸 음운이라고 해요. 그럼 이 의미 변별이 음운의 특성이겠네? 음운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기능이겠네? 그랬을 때 우리는 다시 위로 갈 수 있습니다. 개념이 머릿속에 제작된 추상적, 구체적이지 않아, 물리적이지 않아, 경험적이지 않아, 그런 소리야. 머릿속에. 추상적. 그런데 이 의문은 기능,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야? 최소 의미 변별 단위라는 특성입니다. 최소 의미 변별 단위. 자, 그러면 이것도 끊어볼 수 있겠죠? 어떻게 됩니까? 최소의 의미를 변별하는 단위다. 지금 우리 의문은 뭐라고 했어요? 말소리. 최소의 단위야. 말소리야. 소리야. 근데 의미를 변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야. 그게 기능이자 또 다른 의문의 두 번째 개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단계에서 한 단계 더 가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새로운 개념 하나를 더 배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음음과 음성 둘 다 공통적인 건 누구의 입을 통해서? 그렇죠. 인간,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예요. 근데 차이점. 음은 추상적인 소리, 머릿속. 근데 음성은 구체적, 물리적, 경험적 소리, 실제 들을 수 있는 소리여야 해. 그런데 음성은 그런 그 소리가 있지만 기능은 딱히 없어. 근데 음은 의미를 변별한대. 말처럼. 다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거고 얘는 실제 경험이다. 그래서 머릿속에 우리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인식한대요. 우리 국어에서 이걸 보면 기억이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알고 이 기억이 뭔지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 이거 기억이야. 공통적으로 알고 있어. 그런데 이게 실제로 발음 비유예요. 실제로 K라는 소리로 발음된대요. 실제 경험 구체적으로. 근데 그 K라는 발음으로 나는 게 음성이라는 거죠. 근데 그 K라는 발음으로 나는 이 K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의 음성과 여자의 음성과 아이의 음성 다 목소리 다르죠? 남자가 고기 할 때 그 K랑 여자가 코기 할 때랑 아이가 고기 할 때랑은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소리가 달라도 우리는 그걸 들으면 뭐로 인식한다? 아, 제 기억을 발음하고 있네 라고 인식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 노인이든 외국인이든 이 기억자 발음을 하면 우리는 목소리가 달라도 아, 기억만 하고 있네, 기억을 발음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추상적인 거, 머릿속에서는 기억을 인식하는 거예요. 음과 음성의 구별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걸 알면은 여기까지 가요. 아, 그러면은 이 음성이란 건 음운을 실제로 소리가 나는 음성적으로 나오게 하는 시전이구나. 그래서 의문의 음성적 실현을 음성이라고 해요. 음성적, 소리로 구체적으로 나왔다. 그걸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문이 실제 나오면 음성. 그래서 음성은 구체적인 소리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좀 더 나갑시다. 교과서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인 소리는 음성입니다. 음운이 여러 가지 소리를 알 수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나오는 소리를 우리는요, 변이음이라고 해요. 자, 음성이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여러분들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물어볼게요. 변이음은 의미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변이음은 딱 들으면 의미를 구별할 수 있나요? 땡! 아마 맞춘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변이음은 음성이에요. 구체적으로 나오는 소리. 우리는 의미를 변별하는 건 뭐다? 운이라고 배웠어요. 자, 그럼 그걸 한 번 더 확인해 봐야겠죠? 요겁니다. 의문은 기억이야. 우리 머릿속엔 기억이라는 게 저장돼 있어. 근데 이게 실제로 소리가 나면 이렇게 난답니다. 고기.
목. 음성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자, 고기의 기억은 단어의 맨 앞에 와요. 그랬을 때는 울리지 않는 소리로 무성으로 소리가 난대요. 울리지 않아? 근데 오라는 모음도 울림이고 이라는 모음도 울림이에요. 모음은 다 울림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 오와 이 사이에 있는 기억이 울림 소리로 바뀌어요. 유성. 그래가지고 울려버려서 실제 소리 음성은 달라요. 같은 음운인데도. 변이음. 또요. 목. 만약에 단어의 대 받침으로 가면 K하고 여기 꺽쇠 표시는 이 발음이 나요. 목하고 기억이 탁 막혀요. 그래서 이런 폐쇄적인 음이 나는데 그럼 여기 있는 K, G, K 꺽쇠는 다 다른 소리죠. 다른 음성이겠죠? 근데 우리는 이거 다 뭘로 인식합니까? 기억, 운입니다. 이제 이해 갔어요? 여기가 시작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스스로 살펴봐야 돼요. 하위권이든 중위권이든 상위권이든.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죠. 기억이 K, G, K 꺽쇠 이걸로 실현되는 거야. 이게 음운이라면 이건 음성이야. 그럼 이 음성들은 의미를 변별합니까? No. 자, 요게 달라지면 의미를 변별합니까? 그렇죠. 그럼 그 의미가 변별되는 걸 살펴보면은 하나의 개념이 더 나옵니다. 봐요. 음운을 살펴보는데도 진짜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러분들 하나만 더 해봅시다. 그 마지막 남은 개념은 이겁니다. 최소 대립상이라는 개념이에요. 물론 이 용어 개념이 나왔으면 이거의 뜻도 있겠죠? 근데 이 최소 대립상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말이 시험에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최소 대립상 부분이 음운에 대한 시험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나왔던 부분입니다. 왜냐고요? 음운의 기능이 최소, 의미 변별, 단위예요. 말소리인데 의미를 구별해 준대요. 그럼 이게 음운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니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죠? 그 확인 증거가 최소 대립상입니다. 그래서 이 최소 대립상까지 정리를 하면 음운에서 배울 수 있는 전부를 배우는 겁니다. 물론 음운 변동이랑 음운 체계는 남았지만요. 제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음운에서 시작해야죠. 의미를 구별하는 최소의 문법 단위. 우린 그걸 음운이라고 합니다. 아까 음운의 기능과 특성에서 살펴왔잖아요. 의미를 구별. 근데 의미를 구별하는지 어떻게 알아? 음운이 진짜 의미를 구별해? 그걸 증명해봐. 그 증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최소 대립상입니다. 최소 대립상의 개념은 이와 같아요. 개념,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오직 한 가지 요소에 의해서만 의미가 구별되는 거예요. 의미를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어의 짝이에요. 그럼 살펴봅시다. 최소 대립상. 최소 대립상을 통해서 음운이 진짜 의미를 변별하는지 구별하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자 봅시다. 달과 말, 단어의 짝이네. 단어의 짝. 그럼 의미가 구별되는지 봅시다. 오직 한 가지 요소에 의해서 달, 말, 문은 디귿, 말, 홀스는 미음. 단 한 가지 요소에 의해서 의미가 구별되는 단어의 짝, 최소 대립상. 아, 디귿과 미음이 다르면 의미가 다르네. 맞아요? 2번 볼까요? 불과 벌, fire, bee. 자, 어디가 달라요? 맞아요. 얘는 얘는 우와 어가 다른 한 요소가 다르니까 의미가 변별되네. 3번도 맞아봅시다. 3번 설, 섬. 우리 설 명조할 때 섬, 아일랜드, 미음, 섬. 리을과 미음의 한 가지 요소가 다르니까 의미가 구별되네. 단어의 짝이. 그리고 마지막 정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지막은 이거예요. 디귿과 미음. 이거는 단어의 초성에 쓰였다. 맨 위에 앞에. 얘는 중간에 오네. 단어의 중성에 쓰여서 의미가 달라지네. 우어가. 얘는 디귿 미음이. 3번 세 번째는 리을 미음 받침 종성.
종성에도 서로 다른 게 오면은 의미가 구별되네. 그럼 이 얘들은 뭐야? 초성과 중성과 종성 각각의 사례들이죠? 단어의 짝에서 한 요소 때문에 의미가 변별되는. 그럼 우리는 이 의미를 변별해주는 이것들을 운이라고 하겠죠? 아까도 음은 요거, 니은, 뭐 기역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의미를 변별해주네. 확인했다. 의미를 변별해주는 최소의 문법 단위, 운. 머릿속에 추상적인 소리의 단위, 운.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 음운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 음운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음운 체계랑 음운 변동을 공부해 보는 겁니다. 이제 알겠죠? 음운에 대한 개념과 특성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음성, 음양, 그리고 의미 변별에 대한 최소 대립상까지. 근데 이 음운이 실제 소리로 나타나는 게 음성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음성들은 우리 발음기관, 이, 혀, 입천장 이런 거에 의해서 나올 수 있겠죠? 구체적이고 물리적이고 경험적으로. 그럼 우리 음성이 같은 음운이더라도 각각 소리가 다른 변이음이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운이 실제로 의미를 변별하는 단위로서 음성과 차이를 지니고 있는가 그걸 확인해 보려면 최소 대립상이라는 개념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실제 단어 짝을 맺어봐 가지고 그 음운들이 초성, 중성, 종성에서 의미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은 사실 하나죠. 음운이란 무엇인가? 그 음운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다양한 다른 개념들과 그리고 새로운 용어들을 배우게 됐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전에 음운의 개념을 외우고 어렴풋이 알며 문제를 풀어서 연습했다면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나 오늘처럼 이 강의를 선생님과 함께 하고 나서 몰랐던 점이 많았던 친구들은 내가 기계적인 공부를 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음운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개의 개념을 배웠죠? 음운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음운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음운의 개념과 반대되는 차이점이 있는 음향과 음성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음운의 실제 소리로 반영된 게 음성이란 걸 알았죠. 음운의 음성적 실현이 음성이다. 그 다음은 그 음성들이 실제로 나오는 소리들이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걸 배웠죠. 음성은 구체적이고 물리적이다. 그러나 음운은 누군가가 목소리가 달라도 기억을 발음하면 기억임을 우리는 듣고 알 수 있다. 추상적이다. 그렇죠? 머릿속에 있는 거다. 그럼 음운은 음성과 다르게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는 게 음성과 음운의 공통점이죠. 차이점은요, 음운은 의미를 변별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궁금하죠? 의미를 진짜 변별해? 그걸 알 수 있는 게 최소, 대립, 쌍입니다. 하나의 요소로 인해서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들의 짝을 말해요. 그걸 갖고 오니 초성에 쓰였을 때, 중성에 쓰였을 때, 종성에 쓰였을 때 각각 의미가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음운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운들이 실제 음성적으로 실현되려면 이 사람의 발음기관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본 게 그 발음기관들입니다. 오늘 정리 다 됐나요? 여러분들 이 음운 하나를 하는데도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었다면 최고의 수학이에요. 이 기본 개념을 단단히 알고 이제 음운의 체계와 음운의 변동을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엔 선생님이랑 음운의 체계를 나누는 기준과 그 종류인 자음과 모음, 그리고 소리의 길이 같은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선생님도 더 공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앞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총총